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하 무리함수 단원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은 앞에 학생은 없고요. 저 혼자 강의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꼈어요. 자,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군요. 저번 시간까지는 무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라고 얘기하고 공부해 볼 것들은 y는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식이 x에 관한 무리식인 경우의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단 말이죠.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경우, x제곱이 들어간 경우 하다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함수, 여러 구조의 무리함수 중에서도 특정 구조에 대한 공부만을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바로 y는 루트 x, 요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전에 정의역은 무엇이고 치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정의역을 놓고 보면요. 이게 이제 함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좌표 평면에 이것들을 그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론되는 수들이 다 실수여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근호 안에 이 수의 범위가 0 이상이어야 이런 루트 덩어리, 즉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요, 이 경우에 x는 0 이상이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쭉 적어 나갈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별도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약간은 느닷없지만 제가 말이죠, 여기에서 현재 여기서 x가 0 이상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y도요, 이 0 이상이니까 y도 0 이상일 거예요. 치역도 해서 y는 0 이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제가 느닷없지만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함수. 역함수 만들면 자, y를 x로 바꾸고요. x를 y로 바꾸면 돼요.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양변을 제곱해 봐야 되겠네요. y는 x제곱. 얘는 이것의 역함수였던 거예요.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x축, y축 해서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이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이게 이제 y는 x제곱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x의 범위였던 게 일로 오면은 y의 범위가 되겠죠. y가 0 이상이고, 처음 이 함수에서 y의 범위였던 게 여기 역함수에서는 x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 이제 뭐 y가 0 이상인 건 다 y가 0 이상이니까 됐고, x가 0 이상, 그러니까 요 부분 말입니다. 요 부분만이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역함수라는 건 서로 역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의 역함수가 y는 x제곱이라면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프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본래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하여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죠. y는 x라는 그래프에 지금 얘의 역함수인 이 함수를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y는 x제곱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렇게 생기게 돼요. 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뉘어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얘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따져보면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0,0을 마치 시작점으로 정해놓고 여기 나와 있죠?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근데 이제 증가하는 정도가 이런 2차 함수는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y는 루트 x,
y는 루트 x라는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우리 거꾸로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의역은, 즉 x의 범위는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정의역은 0 이상이다. 거꾸로 뭐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치역은 이 점을 기준으로 계속 위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의 y값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다 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죠. 이 그래프 x는 0 이상 정의역, 치역은 y는 0 이상,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 그래프가 저 모양으로 나오게 된 근거는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 2차 함수가 다 그려진다고 하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반토막이 이 역함수로 바뀐 것이 바로 이 y는 루트 x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조금씩 저 기본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에서 변형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차함수 같은 경우는요, 꼭지점을 구하는 게 중요하기도 했고요. 막 그랬는데 무리함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릴 줄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처럼 여기 0,0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점이나 이 그래프의 모양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y는 루트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대칭이동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이동하면은 요렇게 그려지게 됐을 겁니다. 요렇게 제가 이걸로 보면 이 색이 좀 다른 게 느껴지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빗금을 좀 쳐볼게요. 얘를 x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입니다. x축에 대칭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따져본다면요. 정의역은 0 이상이네요. 치역은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그려지니 치역은 0 이하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이 그래프를 말이죠. 제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얘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됐겠죠.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의 식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x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루트하고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은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정의역은 x는 0 이하가 되겠네요. 적어볼까요? 얘는 정의역 x는 0 이상, y는 치역 0 이상. 얘는 정의역.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죠? x는 0 이상.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네요. y는 0 이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역, 치역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왼쪽으로 가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생기고, 반면에 위로 올라가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치역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얘를 원점 대칭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x축, y축의 대칭 이동이 다 반영이 된 거죠. 이 색이 느껴지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 즉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아니, 식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왼쪽으로 가니까 정의역은 x는 0 이하, 아래로 내려가니까 치역은 y는 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매번 그리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제 잘 보세요. 얘는 0 이상이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0 이상이면 이 식 전체, 그러니까 y의 값도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위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요, 이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하니까 0 이상이어야 하니까 x가 0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근데 이게 양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식 전체의 값, 즉 y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얘기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 방향인지 위쪽 방향인지 아래쪽 방향인지를 이 식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거는 y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얘를 그린 다음에 x축의 대칭이 이동하네.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이 내부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x는 0보다 커야 합니까? 작아야 합니까? 얘가 0 이상이어야 하니까 x는 0 이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걸 사실은 이 식을 보고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덩어리는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 양수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겠죠. 왼쪽 위로. 그걸 보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을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요. 이게 0 이상이어야 하니까 x는 음수여야 하겠네요. 소리는 얘를 이 식만 보고서도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덩어리를 양수로 만들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 식의 값, 즉 y가 또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만을 보고도 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이 엄청 복잡해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기본형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걔가 어떻게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복잡합니다. 루트 내부가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x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루트 덩어리는 양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식 전체의 값 y는 양수로 가야 되느냐 음수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로 가야 되느냐 아래로 가야 되느냐를 식만 보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제가 여기에 y는 루트 x 했지만 y는 루트 2x 그래프, 이걸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랑 뭐 크게 안 달라요. 여기 숫자가 곱해지기만 한 거잖아요. 아마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차이가 있겠죠. y는 3 루트 x, 얘라고 뭐 다를까요? 그냥 곱하기 3배가 된 거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들은요, 그래프의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올라가는 뭐라고 할까요? 기울기를 바꿀 뿐이죠. 방향을 바꾸려면 요런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의 부호가 달라져야 그래프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기본형의 그래프와 이 부호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y는 a 루트 bx, 이러한 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뭔가 약간 지저분하게 적힌 것 같아서. 우리가 현재 이런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y는 a 루트 bx의 꼴의 그래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요, 전부 다 시작점이 0,0이에요. 근데 이 a나 b의 부호 때문에 나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제가 여기 볼게요. 이런 설명을 좀 쭉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 루트 2x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시작점은 0,0이에요. x가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0,0이죠. 처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꼴에서 평행이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숫자들이 곱해지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의 정도가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같은 나아가는 방향이 이런 부호들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알맹이가 0 이상이려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니면 작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수로 만들었더니 이 식의 전체의 값은, 즉 y의 값은 양수가 되나요? 음수가 되나요? 음수가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갈까요? 아니면 아래로 갈까요? y가 0 이하니까 아래로 갈 거라는 거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서 x축, y축 해서 0,0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걸 통째로 외우지 말고 이걸 적용하는 방식을 기억하시라. 사실 제가 여기서 0 이상, 0 이하라는 걸 직접 쓰긴 했지만 그냥 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 x가 0 이상이어야 되네? 그럼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y는 0 이하네? 그러니까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3이나 2라는 이런 숫자들 때문에 내려가는 기울기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도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뭐 비교를 한다면 y는 마이너스 3 루트 그냥 x와 얘를 비교한다면 이게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갔으니까 얘는 뭐 좀 더 이렇게 덜 내려가게 됐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그래프 문제를 풀진 않아요. 방향성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지울게요. 적으실 분들 얼른 적으시고요. 이렇게 지웠어요. 제가 이거 지울 때 흥얼흥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자막이 나오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자막 버튼을 누르면. 그럼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 자막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느냐?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의 분석을 해봤어요. 얘는 이제 시작점이 0,0이었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갔었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y는 a 루트 bx 그래프 꼴의 분석을 해보게 된 거죠. 얘도 일단은 시작점은요 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 치역을 따질 때 만약에 x가 0 이상 쪽으로 갔다. 그럼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x가 0 이하로 정해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y가 0 이상이다. 그럼 얘는 위로 가는 그래프, y가 0 이하면은 아래로 가는 그래프다 라는 이 방식을 기억해 놓으면 이것들의 부호가 바뀌는 패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y는 a 루트 bx 이런 애들이 평행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사실 a나 b의 부호의 변동에 따른 그래프 적용을 우리가 위에서 알아봤으니까 대칭이동은 여기서 한 번에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러면 자,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평행이동 때문에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얘 때문에 x는 x-p로 바뀌고 얘 때문에 y는 y-q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곱하기 루트 b 하고 x가 아니라 x-p가 되고요. y가 y-q
y는하고 정리하면 그 마이너스 q는 더하기 q라고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되겠느냐? 평행 이동을 한다고 이 그래프가 나아가는 방향에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던 그래프가 평행 이동 때문에 왼쪽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똑같아요. 요 A나 B 때문에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다만 평행 이동 때문에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점. 시작점이라고 문제집에 따로 나오진 않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시작점이 0,0이잖아요. 얘는 시작점이 몇, 몇이 될까요? 그렇죠. P, Q가 되겠죠. X축으로 P, Y축으로 Q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 그래프 식을 보고서 얘를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을 따질 때에는 여기 부분 보고 따지면 돼요. 이게 기본형이니까. Y는 여기에 부호 그리고 X의 개수의 부호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시작점인데 시작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 P는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죠. 이거 가끔 식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X의 개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도 빼내고 바꾸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얘가 0이 되는 X를 떠올리면 그게 P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 바깥의 숫자가 Q. 그걸로 P, Q라는 시작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한결 간단하게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3 루트 2x 마이너스 7 더하기 5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 제가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얘처럼 바꿔서 PQ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y는 여기에 3이 있고요. 루트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을 뽑아내야 돼요. 굳이.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2 뽑아내니까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시작점이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서 p가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컴마 여기 5 이렇게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여기서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시작점의 y좌표다. 이걸 얘처럼 바꾸지 않아도 얘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시작점을 나타내는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얘처럼 안 바꿔도 된다. 자, 그리고 기본형은요. 기본형은 얘는 여기 보시면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형은 그러니까 y는 3 루트 x의 개수 마이너스 2였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죠. 얘는 이 알맹이가 양수여야 하니까 그래야 실수가 되니까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요? 음수여야 되니까 왼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 전체 이 부분 루트 덩어리를 양수로 만들었죠. 이렇게 x가 음수로 가면서 그럼 이제 이 전체 식의 값 y의 값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x축, y축 해서 시작점이 마이너스 2분의 7, 5 이게 시작점이고요. 이걸 시작점으로 하고 여기 왼쪽 위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 얼마나 쉽습니까? 이 분석을 하고 싶어요? 시작점을 구해요. 시작점은요. 얘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시작점의 x좌표, y좌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본형. 이거 보고 기본형 딱 찾아내면 되죠. 여기 부호 그리고 x의 개수의 부호. 해서 오른쪽, 왼쪽, 위아래 어디로 갈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땡이다. 그래놓고 나면 뭐 이걸 보고 역추적할 수도 있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하다. 치역은요 5 이상이다. y는 5 이상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볼게요. 자, 거기에 172페이지부터 질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무리함수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특수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자, 거기에서 제가 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y는 루트 2-x 빼기 1.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보면은 이런 구조네요. 이런 구조. 평행 이동을 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얼른 시작점을 구해보는 거죠. 시작점은요, 얘가 0이 되는 x값 2, 그리고 여기 숫자, 그게 시작점의 y좌표인 거죠. 다음에 기본형은요, 기본형은 y는 앞에 여기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다음에 이제 x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1이군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x가 음수여야 하니까 왼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양수가 되니까 y는 양수,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해서 2, 마이너스 1 이게 시작점이 돼가지고요, 왼쪽 위로 올라간대요. 왼쪽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꼼꼼히 한번 따져본다면 올라갈 때 y절편이 이 음수면 이렇게 가고 양수면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뭐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y절편도 구해볼까요? 즉 x에 대해 0 대입하면 되죠. x가 0이면은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커요, 작아요? 크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거기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는 2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참고로 이제 이걸 이제 마저 풀려면 질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다음에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정의역은요, x는 2의 왼쪽이니까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은요, 마이너스 1의 위니까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 시작점을 포함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게 등호가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시작점 봐야 돼요. 시작점. 시작점은요, 얘가 0일 때 x값 2분의 5죠.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숫자 2네요. 이게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기본형은요, 그 시작점과 기본형만 알면 돼요. 기본형은 y는 요거 무시하고 얘도 무시하는 거죠. 자,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x의 개수가 2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 이게 기본형의 그래프예요. 그럼 x가 0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전체는 이 시계값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2,2분의 5 이게 이렇게 시작점이 되었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대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됐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역 구해볼까요? 정의역은 2인 지점의 오른쪽이니까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치역은요, 여기 2분의 5인 점을 2분의 5인 선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y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이시죠? 시작점과 기본형에 대한 분석만 끝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쉽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 옆에 있는 필수 예제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더 지워볼게요. 자, 연일 뉴스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이제 y는 a 루트 bx 이렇게 해볼까요? y는 루트 x
y는 루트 x. 얘는 이제 y는 x제곱의 역함수라는 거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반토막이 역함수 처리된 게 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a 루트 bx 그래프, 그리고 y는 a 곱하기 루트 b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런 그래프 그리려면 시작점이 중요하다. 시작점이 p, q다. 그리고 기본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기본형은 y는 a 루트 bx다. 여기 a랑 b 때문에 기본형이 결정된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거기에 필수 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3번 보시면 무리함수 y는 루트 4-2x 더하기 1, 이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a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루트 8-2x-5가 된다. 이랬을 때 a,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것 때문에 식에서 x가 x-a로 바뀐다. y축 평행 이동 때문에 식에서 y가 y-b로 바뀐다라고 여기서 바꿔놓고 적용을 한 다음에 이 식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실은 뭐가 더 좋겠는가?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 점과 점을 비교하면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여기 이 그래프의 시작점, 이게 0일 때 x는 2죠. 그리고 얘는 1, 이게 시작점인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시작점은요, 이게 0일 때 x는 얼마예요? 4네요. 여기 y는 마이너스 5네요. 그럼 바로 할 수 있다고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a는 2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 b는 마이너스 6인 거죠. 뭐 둘을 더해라. 답은 마이너스 4가 됐겠군요. 그 다음 그래프,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빡 씌워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빼기 1, 이 그래프에 정의역이 x바 해놓고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랬을 때 치역이 뭔지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되죠. 이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릴 때 사실 뭐 x축, y축도 굳이 그릴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얼른 볼게요. 이 그래프의 시작점, 얘가 0일 때 x는 2, 그리고 여기 y값 마이너스 1이 시작점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기본형은요, 기본형은 y는 얘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x네요.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네요. 이거 양수이려면 x는 음수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갔겠네요. 그래서 이 루트 덩어리가 양수면 y는 양수가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어딘가에 2, 마이너스 1이 있고, 거기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였을 거라는 거예요.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근데 정의역을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끊었대요. x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현재 여기가 x는 2인 지점이잖아요. 마이너스 1은 왼쪽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프는 더 그려지는데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끊어진 부분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알아야죠. y의 범위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치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2,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가장 작은 y값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y값은 여기서 나왔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3이네요. 더하기 6, 루트 9네요. 그럼 3 빼기 1, 여기는
2가 됐군요. 아, 우리 이걸 보고 치역 바로 구할 수 있죠. y,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 그러니까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 최대차수가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 그래프는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이 그래프에서 어느 토막을 남겨놨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정의역 때문에 그 남겨진 토막을 가지고 y의 범위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계속 강조하죠. 시작점과 기본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이 그림처럼 생겼대요. 하야차야 x축이요 y축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2,1 그리고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래요. 이 그래프의 식이 이렇다. a, b, c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작점을 알려줬고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이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0, 마이너스 1을 알려줬군요. 일단은요, 이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시작점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거, 시작점의 y좌표가 여기 c다. 시작점의 y좌표가 c다. 그러니까 c는 여기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하나 더, 여기 0,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건데요. 사실 보세요. c는 바로 구했죠. 그러면 a하고 b, 여기서는 바로 안 나왔잖아요. 구하려면 아마 식이 더 필요한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c는 1인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a하고 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0,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고 x에 0 대입하면요, 여긴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1 대입군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여야 하고요. 그럼 루트 b가 2여야 하니까 b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b가 4면 다 나오죠. 2a가 4니까 a는 2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게 a, b, c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작점의 특징이 중요했죠.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시작점 x좌표, 이게 시작점의 y좌표, 그리고 식이 더 필요했어요. 그거는 이 점을 대입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요. 제가 필수예제 7번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혼자 보시잖아요. 지금쯤 아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괜찮으니까 잠깐 쉬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어서 할 테니까. 지금 타이밍이 한번 쉬었다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기본형 분석을 해봤어요. y는 x제곱의 역함수, y는 x제곱 그래프의 반토막이 역함수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는 a 루트 bx,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걔가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도 분석할 수 있었죠. 루트 안에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이 시작점의 x좌표, 여기가 시작점의 y좌표, 그리고 기본형을 분석해서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있는 거죠. 필수예제 7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다른데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4x-2 더하기 1, 얘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역함수 구하면 돼요. 일단은 하기 전에 처음에 이 그래프에서의 x의 범위 좀 볼까요?
얘가 0 이상이어야죠. 4x-2가 0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야? 4x는 2 이상이고요. x는 2분의 1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나왔고, 이게 0 이상이니까 y는 1에다가 양수 0 이상을 더했으니까 y는 1 이상인 거. 이렇게 정의역 치역이 나왔어요. 이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한번 또 따져볼게요. 역함수 구할 거니까 y를 x로 바꿨고, x를 y로 바꿨어요. 4y-2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식을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더하기를 넘어가면, 자, x 빼기 1.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y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루트를 없애고 싶어 하고, 그러면 제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깔끔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제곱하고 얘도 제곱이 있지만, 둘의 곱의 2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을 넘겨서 얘처럼 한쪽 변에 루트 덩어리만 있게끔 남겨놓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야 식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루트도 사라지고 y는 하고 정리하기 좋아진단 말입니다. 자, 제곱하면 여기는 x-1의 제곱, 여기는 4y-2입니다. 이거 전개해도 되지만 전개 안 할게요, 저는. 자, 빼기 넘어가면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4y 돼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4로 나누니까 4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로 나누니까 2분의 1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말이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2차 함수, 이 전개를 안 해놓으니까 오히려 꼭지점을 알기 편했죠. 자, x가 1, y가 2분의 1. 1을 제가 이쯤에 놓을게요. 1, 여기 2분의 1. 죄송해요.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끊어졌어요. 다시 볼게요. 여기 이걸 놓고 보면은 1,2분의 1의 꼭지점, 그리고 여기가 x제곱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였었단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처음 그래프의 x범위가 이랬죠. 그럼 여기서는 y범위가 x가 2분의 1, 여기서는 y가 2분의 1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 y가 1 이상이었죠. 그러면 역함수 처리되면 x가 1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y 값은요, 원래 2분의 1 이상이에요. 위로 그려졌어요. x가 1 이상이다. 그러니까 x가 1인 선이라고 여기가. 거기에 오른쪽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얘의 역함수인 것이다. 여기서도 실은 그랬죠. 이게 2차 함수의 역함수이긴 했는데 2차 함수에서 축을 기준으로 반토막만 얘의 역함수, 반토막만 얘의 역함수가 됐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때 뭐 여기 y는 하고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처음이 무리함수 그래프에서의 정의역 치역, 사실 이제 그때에서도 나중에 이 바뀐 그래프에서의 정의역이 중요했으니까, x범위가 중요했으니까 처음 이 그래프의 y범위가 여기 어떻게 x범위를 결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겠죠. 얘가 바로 저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뒤에 발전 예제 8번도 보고 마지막으로 필수 예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만 지울게요. 저번에도 언젠가 긴급 재난 문자가 와서 그 재난 문자가 오면 여기 촬영이 끊겨요. 근데 그 재난 문자가 온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진동으로 해놔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습니다. 조금 전에도 막 울렸어요. 군포시청에서 뭔가 온 게 있었어요. 발전 예제 8번. fx는 루트 x-2 더하기 이거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이것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의 교점이 두 개 있나봐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본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아주 드물게 이 본래 함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둘의 교점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얘와 얘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이것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 이것의 교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fx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 이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y는 fx가 대칭인데 여기에 애초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게 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나씩 볼게요. 자,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이게 y는 fx다. 그러면은 f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은 이 둘의 교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드물게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애초에 얘의 대칭인 두 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뭐 여기 뭐 a, b, 여기 이제 b, a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점이 있을 텐데 y는 fx가 이 두 점을 다 지나는 겁니다. y는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fx가. 그럼 y는 f 인버스 x는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렸지만 f 인버스 x. 그러면 둘의 y는 fx,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애초에 이런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y는 fx가 생겨야 한다. 근데 이 경우 보세요. 기본형이 y는 루트 x가 기본형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 얘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체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죠.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이제 얘와 이 역함수 사이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는데 얘 역함수는 뭐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둘의 교점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루트, 여기는 2차 제곱이에요. 루트 없애려고 여기 또 제곱하겠죠, 양변을. 그러면 여기 4차가 돼요.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이기도 하니까 이 둘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대체해도 되더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할 것이고 구한 다음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땡인 거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y는 여기 루트 x-2 더하기 이거와 y는 x라는 그래프 사이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루트 x 빼기 2 더하기 2는 x 얘를 풀면 되겠죠. 자, 루트를 없앨 거니까 양변을 제곱할 건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처리가 안 되죠. 여기 루트가 계속 남죠. 그래서 2를 넘겨서 루트 x 마이너스 여기는 넘어가면 x 빼기 여기서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x 마이너스 2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0 남기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x는 몇이 나와요? x는 2 또는 3 나오죠. 그럼 이제 나와 있는 x들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자, 교점의 좌표는 2,2와 3,3인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좌표 차이 2, y끼리 좌표 차이 2 해서 답은 루트 2가 되겠다 이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무리방정식이 빠지긴 했으니까 너무 꼼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이게 제곱을 한 게 같다라는 걸 비교해서 x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곱을 한 거는 같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x를 구했는데 제곱하기 전에는 달랐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2였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곱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풀었을 경우에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답이 있잖아요. 그걸 이 제곱을 하기 전 단계의 식에 대입해서 양변이 같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2 대입해봐요. 0, 0 같네요. 3 대입하면요. 루트 1, 1 같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답은 진짜로 잘 구한 답인 거죠. 경우에 따라 제곱을 해서 구한 이 답을 여기 대입했을 때 둘의 부호가 반대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실은 가짜 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제곱을 해서 답을 구한 경우 제곱하기 전 단계에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진짜 답인지를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필수 예제 6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지웁니다, 여기. 허이야, 허러이야, 허여터야, 허이야, 필수 예제 6번이요, 허이야, 필수 예제 6번이요, 허이야.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현재는 이런 무리함수를 그리는 것을 잘 하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뭐 나중에 역함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함수는 이제 2차 함수의 반토막이 무리함수다라는 거.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교점의 개수 구하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무리함수와 직선이 몇 번 만나느냐 이런 걸 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원리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어떤 말을 적을 것인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y는 루트 4-2x의 그래프와 이거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교점 수가 처음에 2개. 지금 사실 얘는 결정이 되어 있는 무리함수죠. 얘는 K값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K가 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K값에 따라서 이 두 그래프가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묻고 있어요. 처음에 교점이 2개가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적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잘못된 풀이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 풀 수 있어요. 4-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같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실근을 2개 가지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 거야. 4-2x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의 제곱. 그래서 여기 이제 0만 남긴 거예요. 그럼 여기 x제곱 넘어가면 더하기 2x니까 얘랑 계산하면 2 뽑아내서 1 마이너스 kx 4 넘어가면 더하기 k제곱 빼기 4. 그리고 얘에 대한 판별식을 따진 거죠. 짝수 판별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실근이
두 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상황인 거죠. 여기 1 마이너스 k의 제곱, b 다시 제곱, 곱하기, 빼기 ac. 여기는 이제 k제곱 빼기 4. 실근이 두 개여야 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고요. 곱의 2배 마이너스 2k 1 더하기 4 5 해서 여기서 k가 2분의 5보다 작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이렇게 판별식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이름은 틀려요. 답이 아닙니다. 왜인지 볼게요. 왜인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자, 이 그래프 좀 볼까요? 얘는 시작점의 좌표가 2, 밖에 아무것도 없네요. 0이에요. 그리고 기본형이 y는 루트 마이너스 2x예요. 얘는 x가 음수로 가야 되니까 왼쪽. 그리고 전체 루트는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 위. 얘는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예요.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시작점이 2, 0. 그리고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입니다. 이런 그래프. 얘가 이제 y는 루트 4 마이너스 2x 그래프였던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k값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네요. 얘는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 이제 k가 이거 생각을 해보건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두 번 만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직선이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할 건데 요 순간이 좀 중요해요. 요때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근데 계속 내려간다고 해도 교점이 계속 두 개가 되느냐? 안 그래요. 요 점을 지날 때가 또 중요해요. 요 사이를 지나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되세요? 그래야 교점이 두 개잖아요. 직선이 마이너스 1이면서 k값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가능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2분의 5라는 숫자보다 작으면 계속 교점이 두 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보세요. 여기서 양변을 제가 제곱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곱을 할 때는요. 사실 이 나온 결과는 이전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어도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어도 플러스가 얘처럼 지금 이제 플러스여도 이 결과가 나오지만 마이너스가 있었어도 얘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게 앞에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다고 착각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도 있다고 착각한 결과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는 그래프가 뭐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요 마이너스는 사실 y의 부호를 바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축에 대칭된 그래프. 그러니까 얘를 x축에 대칭인 동안 얘가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 그래프, 이 식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고 만들어진 방정식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도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함수의 반쪽만 그려진 거잖아요. 그 남은 반쪽도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둘이 같다고 해서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온 게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면 이렇게 아랫부분도 있으면은 계속 내려가도 교점이 계속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얘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땐 그래프를 그려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그냥 식으로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 그래프의 남은 반쪽, 사실 이제 2차 함수의 반쪽만 대칭된 그래프인데 그 남은 반쪽도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2분의 5보다 작다. 사실 이 판별식이 만약에 0과 같다. 그럼 교점이 하나잖아요. 그거는 이 밑에 그래프가 있어도 교점이 하나인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위에 반쪽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래 반쪽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과 이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될 때, 접할 때에는 이 판별식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웠지만, 자, 교점이 두 개이려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순간의 K값보다는 작아야 하고, 이 순간의 K값, 이때는 교점이 두 개니까요. 2,0을 지날 때, 그때를 기준으로는 같거나 커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이거 이제 여기서 따온 거죠. 루트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래서 이제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빼기 4.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등호 방향만 등호로 바꾸면 되겠죠. k가 이제 2분의 5. 그러니까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5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이 그래프가 2,0을 지날 때 여기다 2,0 대입하는 거죠. 그때의 k값을 구해서 경계를 써야 되겠죠. y에다가 0, x에 2 대입하면요. 이렇게 해서 k값은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고 k가 2인 상황이라는 거죠. 종합을 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2분의 5일 때보다는 작아야 하고 2일 때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거죠.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 볼까요? 교점이 여기다 잠깐 볼게요. 교점이 한 개일 때 맞나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2분의 5일 때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도 되죠. 사실 이 빨간 부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교점이 다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k보다 작으면, 그리고 k는 2보다 작으면 교점이 1개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빵개다. 교점이 빵개라고 하면요.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이 두 식이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 같은 걸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무리함수의 남은 반쪽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계산이다. 근데 반쪽이 있건 없건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반쪽이 있더라도 여기 예를 들어 접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럼 반쪽만 있어도 접하는 상황, 반쪽이 있을 때 접하는 상황과 남은 반쪽까지 채워져 있을 때 접하는 상황이 똑같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이 접하는 k 값은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써도 내가 그때 k 값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사실 만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 반쪽만 있거나 아니면 아래까지 같이 있더라도 만나지 않는 조건은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만나지 않을 때에는 둘이 같다는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작다를 쓰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